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입니다. 여러분, 만약 결혼식 바로 전날 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성스러워야 할 바로 그날 밤에 내 남편이 될 사람이 다른 여자와 미친 듯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면요. 그런데 더 끔찍한 사실은 그 여자가 바로 저보다 고작 5살 많은 제 새어머니라면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이성이 소리칩니다. 당장 뛰어들어가 저 더러운 위선자들의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나의 아버지가 나타나 제 팔을 붙잡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한마디를 속삭입니다. 저것들 연극 끝까지 하게 내버려 둬라. 내일 결혼식에서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시켜주마. 네, 이것은 악몽이 아닙니다. 제 인생에 실제로 일어난 잔인한 현실입니다. 이 일로 저는 예비 신부에서 아버지가 직접 연출한 복수극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이해하시려면 그 운명의 밤 이전까지 제가 살았던 완벽했던 세상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 이름은 이서아, 나이는 28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진성그룹 이진성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누리며 자랐지만 저는 마냥 즐기기만 하는 재벌집 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마케팅을 전공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아버지의 그림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대형 패션 회사의 최연소 마케팅 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제 인생은 마치 장미꽃이 만발한 탄탄대로 같았고 그 길 위에서 가장 화려하게 피어난 꽃은 바로 제 약혼자 강태준이었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모두가 부러워하는 동화 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태준 씨는 저보다 2살 많았고 빠르게 성장하는 IT 기업 V테크의 유능한 CEO였습니다. 그는 훤칠한 외모, 뛰어난 능력, 따뜻한 마음까지 이상적인 남자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는 단 한 번도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었고 제가 일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항상 곁에서 저를 위로하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인 저희 집도 2년 전 아버지가 한유라와 재혼하면서 다시 따뜻한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유라 씨는 저보다 겨우 5살 많은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정하고 상냥했습니다. 그녀는 제 친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기보다는 친언니나 친구처럼 제 곁에서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정성껏 보살폈고 덕분에 무뚝뚝하고 차갑기만 하던 아버지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다정해지셨습니다. 그녀는 저와 태준 씨의 관계도 진심으로 응원하며 우리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능력 있는 아버지와 다정한 새어머니 그리고 완벽한 약혼자까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 모든 것은 아주 정교하게 짜인 덫이었고 저는 그 안에서 곧 잡아먹힐 운명인 줄도 모르고 마지막 행복을 만끽하던 순진한 사냥감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는 가족들에게 급한 지방 출장이 생겨 아주 늦게 들어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태준 씨와 저의 마지막 싱글 라이프를 기념하기 위해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손수 준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차를 몰아 저택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집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마 유라 씨가 우리 둘만의 시간을 위해 가사도우미 분들을 일찍 퇴근시킨 모양이었습니다.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장을 본 봉투를 들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때 익숙한 향기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가드니아 향수.
제가 유라 씨의 생일 선물로 사준 한정판 향수였습니다. 그 향기는 이상할 정도로 짙었고 태준 씨의 남성적인 향수 냄새와 뒤섞여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의 향수가 아버지의 침실 앞에서 뒤엉켜 있는 걸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지 않게 까치발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누군가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늘 존경심을 담아 지나치던 아버지의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은밀하고도 불쾌한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소리, 애써 억누르는 듯한 신음소리,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회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 안에는 대체 누가 있는 걸까? 이성은 당장 돌아서라고 소리쳤지만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몽유병 환자처럼 저는 천천히 문틈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침대 위에서 두 개의 벌거벗은 몸이 미친 듯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강태준. 그리고 그의 품에서 신음하고 있는 여자는 바로 한유라였습니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싶은 미친 듯한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당장 뛰어들어가 소리치고 저 위선적인 두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굳게 말아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나는 줄도 몰랐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온 힘을 모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둘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새겨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 발을 들어 올린 순간 차갑고 단단한 손이 갑자기 제 어깨를 누르며 저를 막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제 뒤에 서 계셨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정장 차림에 마치 저 안의 광경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아버지를 돌아보며 아빠 하고 부르려 했지만 아버지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절대적인 침묵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팔을 강하게 잡아 끌어 복도 끝 어두운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며 억눌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왜 이러세요? 이거 놔요. 당장 들어가서 저것들 현장을 덮쳐야죠. 아버지는 대답 없이 제 팔을 더 세게 쥐고 서재로 끌고 들어간 뒤 소리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더러운 바깥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고 나서야 아버지는 제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으로. 그리고는 제 귀에 대고 한자 혼란스러운 제 머릿속을 후벼 파는 듯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 저것들 연극 끝까지 하게 내버려둬. 내일 결혼식에서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시켜주마. 여러분, 한 젊은 여자가 이 잔인한 진실 앞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말한 재미있는 구경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운명의 결혼식은 열리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도 저처럼 그 답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이 이야기의 다음 편을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끔찍한 곳을 벗어나 아버지의 서재에서 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왜요, 아빠? 왜 절 막으신 거예요? 저 꼴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으세요? 아빠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와 곧 딸을 맡기려던 사위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좀처럼 들어본 적 없는 아주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냉정한 눈빛이 아닌 깊은 고통과 피로가 깃든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안 아플 것 같으냐, 서아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게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한때 믿었던 여자다. 내 딸과 진성그룹의 미래까지 맡기려 했던 놈이다. 내가 강철로 만들어진 사람인 줄 아느냐? 아버지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나 견고한 성벽처럼 강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눈에서 처음으로 상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요? 왜 그렇게 침착하신 거예요? 왜 제가 저것들의 가면을 벗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미 이 사실을 안 지 좀 됐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굳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방금 내가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고? 그런데도 침묵하고 제가 가짜 행복에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이 결혼식을 그대로 준비하게 놔두셨다고? 아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6개월 전부터였다. 아버지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유라만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비자금에서 이상한 지출이 발견됐지. 처음엔 그냥 쇼핑을 좀 과하게 하나 싶었다. 하지만 사람을 시켜 깊이 파보니 그 돈이 모두 단 하나의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바로 강태준 그놈이 운영하는 IT 회사의 계좌로.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을 감시하게 했고 내가 알게 된 사실은 상상보다 훨씬 끔찍했다. 한 달 전 나는 저 둘이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저것들은 한유라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연인 관계였어. 나와 그 여자의 결혼, 너와 강태준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한편의 연극이었다. 저는 더 이상 울 수도 없었습니다. 제 안의 고통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마비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3년간의 제 뜨거웠던 사랑, 그 모든 맹세와 다정한 몸짓이 전부 거짓이었다니. 한유라의 그 상냥함과 배려심도 전부 연기였다니. 왜요, 아빠?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 그리고 그 이상이다. 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왜 바로 저것들을 내치지 않았는지 아느냐? 만약 이게 단순히 불륜 문제였다면 진작에 둘 다 이 집에서 쫓아냈을 거다. 하지만 아니야, 서아야. 저것들의 음모는 훨씬 더 거대해. 저것들은 단순히 돈을 원하는 게 아니야. 이 진성그룹 전체를 원하고 있어. 우리 부녀를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알겠느냐? 우린 지금 전쟁 중이고 적은 아주 교활하고 악독해. 섣불리 움직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저는 아버지가 쏟아내는 끔찍한 진실들을 소화하려 애쓰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계획된 함정,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가장 순진한 먹잇감이었다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당장 결혼을 취소하고 경찰에 신고해야죠. 아니, 아버지는 단호하게 제 말을 잘랐습니다. 낚시꾼이 언제 가장 인내심이 강한 줄 아느냐.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을 때다. 바로 낚아채는 게 아니라 줄을 서서히 풀어주며 미끼를 완전히 삼켰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해. 더 깊은 덫에 빠지도록.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낚싯대를 채야 순간이다.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어떤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결혼식이 바로 우리가 낚싯대를 채야 순간이다. 내일 결혼식이요. 저는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제가 저를 배신한 놈, 우리 가족의 원수와 결혼식을 계속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아세요? 전 못해요. 그 인간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악마 같은 놈과 사랑을 맹세할 수 없다고요. 해야만 한다. 아버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내 연애 문제가 아니야, 서아야. 이건 우리 가족의 생존이 걸린 전쟁이고 내 평생의 피와 땀이 담긴 회사고 내 엄마가 남긴 유산이 걸린 문제다. 만약 우리가 지금 결혼을 취소하면 저것들은 계획이 들통난 걸 알고 재산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할 거다. 그럼 우린 모든 걸 잃게 돼. 내 부모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저런 쓰레기들 손에 넘어가는 걸 보고 싶으냐? 아버지의 말은 제 얼굴에 쏟아지는 냉수와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저의 순간적인 분노와 고통이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심장이 죽어버린 제가 어떻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흔들리는 것을 본 아버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는 거칠고 투박한 손을 제 어깨에 얹었습니다. 이게 너에게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 안다. 이런 거짓을 너무 오랫동안 견디게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네가 필요해, 서아야. 이 싸움에서 너는 가장 중요한 히든카드다. 오직 너만이 저것들을 완벽하게 방심시킬 수 있어. 딱 24시간만 버텨다오. 행복한 신부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거야. 그 후엔 내가 약속하마. 오늘 네가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 저것들이 1000배, 10,000배로 갚게 만들어주겠다. 내 결혼식을 심판의 무대로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것들의 가면을 벗기는 공개 재판으로 만들어주겠다. 아빠를 믿겠느냐? 저는 아버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고통 대신 굳은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의 늙은 여우가 마침내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아버지는 더 이상 차갑고 무심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저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할게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그 더러운 소리가 맴돌았고 마음속에는 끝없는 혐오감이 차올랐습니다. 연기해야 한다. 완벽하게. 내일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동시에 가장 비참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내일 저는 제 사랑이 가장 화려하게 피어났던 바로 그곳에서 제 손으로 사랑을 묻을 것입니다. 결혼식 날 아침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쳐 들어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여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아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이 햇살은 눈부시게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억지로 짓고 있는 미소처럼 말입니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에 비친 제 퉁퉁 부은 눈과 푸석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다크서클과 피곤한 기색을 가리기 위해 아주 많은 컨실러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아름답고 눈부시게 빛나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주인공이니까요. 결혼식의 주인공이자 한편의 비극적인 복수극의 주인공.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실크 가운을 걸친 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집안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있을 예식을 위해 데코레이션 팀과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 있었습니다. 그 분주함 속에서 한유라와 강태주는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유라 씨는 옥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하얀 피부와
청순한 미모가 더욱 돋보였습니다. 태준 씨는 여전히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다정하게 계란 프라이를 집어 유라 씨의 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속에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젯밤 이 두 인간은 아버지의 침대에서 서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새어머니와 예비 사위 역할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의 연기력은 정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를 본 유라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서아 일어났구나. 이리 와서 아침 먹어. 어젯밤에 설레서 잠 못 잤지. 눈 좀 봐. 그녀는 자연스럽게 다가와 제 팔짱을 끼고 식탁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소름 끼치는 혐오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손을 뿌리치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 잠을 설쳤어요. 우리 서아는 뭘 해도 예쁘지. 태준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제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제가 한때 그토록 좋아했던 젠틀한 행동이었지만 지금은 역겹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힘들 텐데 든든하게 먹어도 오늘 긴 하루가 될 거야. 네가 좋아하는 전복죽 주방에 특별히 부탁해놨어. 그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떠서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죽그릇과 그의 잘생긴 얼굴을 번갈아 보며 그의 얼굴에서 죄책감이나 가책의 흔적을 찾아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냥감이 덫에 걸리기 직전에 사냥꾼의 자신감과 만족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도 서재에서 나와 상석에 앉으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파도 하나 없는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태준 씨와 유라 씨를 더욱 자신감 있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버님, 태준 씨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보세요. 따님이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 아이 같아요. 어젯밤에 설레서 잠도 못 잤다지 뭡니까? 아버지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슬쩍 쳐다보셨는데 그 짧은 눈짓만으로도 저는 아버지가 제게 연기를 제대로 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딸들은 다 그렇지. 어서 먹어라.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니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좋아했던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지금은 목구멍에서 쓰디쓴 독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억지로 죽을 삼켰습니다. 식사는 극도의 위선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유라 씨는 계속해서 제게 반찬을 집어주며 화장과 헤어스타일에 대해 물었고 태준 씨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가끔씩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태준 씨가 갑자기 헛기침을 하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침 오늘 아버님도 계시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중대한 날 서아에게 주고 싶은 깜짝 선물이라고나 할까요? 그는 옆에 놓아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란색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미끼. 유라 씨는 옆에서 놀란 척했습니다. 어머, 무슨 선물이길래 이렇게 비밀스럽게 준비했어요. 태준 씨. 태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보니 그 미소가 얼마나 교활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나는 네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능력 있는 여자인지 잘 알아. 넌 너만의 커리어가 있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도 있지. 나 역시 내 회사가 있고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어. 결혼하면 우린 하나가 될 거야. 각자의 재산을 따로 두기보다는
하나로 합쳐서 우리 가족의 미래와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는 서류철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혼전 재산 신탁계약서 초안이야. 최고의 변호사에게 부탁해서 만들었어. 우리가 여기에 서명하면 너와 나의 모든 개인 자산은 이 신탁기금으로 통합되고 우리 두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될 거야. 오늘 오후 결혼식에서 모든 하객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싶어.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바치는 사랑과 절대적인 신뢰의 증표가 될 거야. 어때? 저는 서류철을 내려다보고 기대에 찬 태준 씨의 눈빛과 만족스러운 유라 씨의 미소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감격한 척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태준 씨,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마지막 덫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진 진성그룹의 지분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남겨주신 강남의 그 비싼 땅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강서방. 아버지가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미래를 참 철저하게 준비하는군. 서아야, 한번 봐라. 강서방이 널 위해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아버지의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를 향한 칭찬인 동시에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저를 향한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서류철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으로 거짓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한 번 볼게요. 저는 여전히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서류철은 오늘 오후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내 앞에 앉아있는 두 인간의 죄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기소장이 될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숨막히는 위선 속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옷을 준비해야 한다는 핑계로 서둘러 그 끔찍한 두 인간에게서 벗어났습니다. 혼전 재산 신탁 계약서를 들고 방으로 올라와 문을 잠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제 얼굴에서 감격의 가면은 즉시 떨어져 나갔고 그 자리에는 극도의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침대 위로 세게 내던졌습니다. 사악한 음모가 담긴 종이들이 흩어지며 마치 저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갇힌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저것들은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돈, 그리고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강태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를 이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 있었을까? 바로 그때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다, 문 좀 열어라. 저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태블릿 PC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침대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흘끗 보시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봤느냐? 저것들의 마지막 덫이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사람 회사 아주 잘 나가고 있잖아요. 왜 제 돈이 더 필요한 거죠?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태블릿 PC를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걸 봐라. 아빠의 조사팀이 알아낸 것들이다. 아버지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태준 씨의 회사 V테크의 구조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슬라이드를 넘기자 다른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자금 흐름도였습니다. 수많은 붉은 화살표들이 은행, 투자사, 심지어 사채까지 포함한 막대한 부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총 부채액은 제가 눈을 의심할 정도의 숫자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언론에서는 다 쇼일 뿐이다. 따라 아버지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을 잘랐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V테크라는 회사는 사실 텅 빈 껍데기야. 새로운 투자금으로
기존의 빚이자를 막는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로 연명하고 있었던 거다. 쉽게 말해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이고 파산 직전이었던 거지. 머릿속이 빙 돌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존경했던 유능한 사업가는 사실 전문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저렇게 호화롭게 생활할 돈은 어디서 난 거예요? 아버지는 다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스위스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서들이었습니다. 여기. 아버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바로 저놈의 연극을 유지시켜준 돈의 출처다. 그리고 이 돈은 네가 상상도 못할 사람에게서 나왔지. 제 눈은 계좌 소유주의 이름 한유라에 고정되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진성그룹 복지재단 기억나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자선활동과 직원 복지를 위해 만든 재단이다. 나는 그 여자를 너무 믿고 모든 관리 권한을 맡겼어. 그런데 그 아이는 내 신뢰를 이용해서 지난 2년 동안 수백억 원을 비밀리에 빼돌렸다. 그 돈을 해외로 빼돌린 뒤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해서 강태준에게 보낸 거야. 저놈의 성공한 사업가 행세, 너에게 접근하고 너를 속이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이 전부 우리 그룹의 피 같은 돈으로 이루어진 거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치밀하고 잔인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재산 탈취 음모였습니다. 늘 순하고 착한 척하던 한유라가 사실은 진짜 독사였던 것입니다. 저것들은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렸다. 아버지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유라가 빼돌린 돈으로는 더 이상 강태준의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야. 이 혼전 재산 신탁 계약이 저들의 마지막 카드다. 저들은 내 재산이 필요해. 특히 내 어머니가 남겨주신 강남 중심가의 그 땅 말이다. 그 땅은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어. 강태준의 회사를 살리기에 충분하지. 그리고 모든 것을 손에 넣고 나면 저들은 널 자신들의 인생에서 없애버릴 방법을 찾을 거다. 심지어는 아버지는 말을 멈췄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화면 속 증거들과 주름 가득한 얼굴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사기당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의 모든 전략을 꿰뚫어 보고 있는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더 큰 덫을 인내심 있게 준비해왔고 오늘 오후가 바로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빠, 저는 속삭였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계속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신부가 되어주는 것. 나머지는 모두 아빠에게 맡겨라. 아버지는 일어나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예식장에 이미 추가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뒀다. 중요한 손님들, 변호사와 보안팀도 모두 준비됐어. 무대는 세워졌고 배우들도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이제 막이 내릴 시간만 기다리면 된다. 딸아. 태준 씨와 유라 씨의 금융사기, 음모에 대한 증거가 태블릿 화면에 선명했지만 제 머릿속은 다른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족이었을까? 왜 저들은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계획적으로 우리를 노렸을까? 단지 돈 때문이라면 세상에 부자는 많고 더 쉬운 목표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몇 년에 걸친 위험한 연극을 벌여야만 했을까? 분명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제 마음을 읽은 듯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더 묻고 싶은 게 있는 모양이구나. 강덕수,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아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빠가 태준 씨와 관련된 통화에서 그 이름을 언급하는 걸 들었어요. 왠지 들어본 이름 같아요. 그 사람이 태준 씨의 음모와 관련이 있나요?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방 안쪽에 있는
민이 바로 걸어가 독한 양주를 한 잔 따르더니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마치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용기가 필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앉아라, 서아야. 이 이야기는 언젠가 네가 알게 될 일이다. 어쩌면 미리 아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15년 전 진성그룹은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 나는 아주 친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강덕수라는 사람과 함께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지. 그 프로젝트가 오늘날 진성그룹의 초석이 되었다. 나와 강 사장은 거의 형제나 다름없었고 나는 그를 전적으로 믿었다. 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술을 한 잔 더 따랐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더군. 프로젝트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프로젝트 자금에서 막대한 액수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몰래 조사를 해보니 내가 가장 믿었던 형제, 강 사장이 프로젝트 자금 수백억 원을 몰래 빼돌려 도박과 유흥에 탕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 그는 우리 두 사람의 모든 것이 걸린 프로젝트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렴풋이 어릴 적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사탕을 주던 한 아저씨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강덕수 아저씨. 나는 그에게 기회를 줬다. 아버지는 씁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따로 만나서 빼돌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 그러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하지만 그는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횡령했다고 누명을 씌우더군. 결국 일이 터졌고 감사팀이 투입됐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서 강 사장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걸 알았지.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 그는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기억났습니다. 급이 오던 밤 넋이 나간 모습으로 흠뻑 젖어 집에 돌아오셨던 아버지.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에 잠겨 앉아 계셨던 모습. 나중에야 아버지의 파트너가 자살했다는 어른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강 사장은 아내와 15살짜리 아들 하나를 남기고 떠났다. 그의 아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과 수치심의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외가 친척들이 다른 곳으로 데려가 버렸지. 내가 어떻게든 그 아이를 도우려 했지만 그들은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 나는 그날로 모든 악연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어. 아버지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깊은 증오심을 품고 자라났다. 자기 아버지가 횡령범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지. 항상 내가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리고 프로젝트를 독차지하기 위해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그 아이는 오직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살아왔다. 복수.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완벽하고도 끔찍하게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아니, 설마. 저는 제 자신의 추측을 믿을 수 없어 속삭였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제 끔찍한 생각을 확인시켜주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준, 그놈의 진짜 이름은 강태준. 그는 바로 강덕수의 외아들이었던 것이다. 마지막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강태준이 우리 가족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니. 지난 3년간의 행복은 모두 복수심으로 불태워진 한편의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마비 증세를 느꼈습니다. 사랑에 대한 배신감은 이제 더 끔쇼한 혐오감과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원수를 사랑했고 저를 복수의 도구로만 여긴 남자에게 제 마음을 전부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하마터면 원수가 아버지의 회사를 파괴하는데 동조하는 공범이 될 뻔했습니다.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이번에는
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모든 게 복수였다는 거네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격한 감정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접근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청혼했어요. 전부 이 집에 발을 들여놓고 자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섭도록 차가웠습니다. 정확하다. 그리고 한유라 그 아이는 강태준이 심어놓은 첫 번째 말이었지. 순진하고 불쌍한 척하며 내게 접근해 신뢰를 얻은 뒤 강태준이 나타나 너를 유혹할 기회를 만들어준 거야. 완벽한 계획이지. 그놈이 똑똑하고 인내심이 강하다는 건 인정해야겠군. 제 아버지의 교활함을 물려받았지만 그걸 더 잔인한 길에 써먹었어. 그런데 왜 저한테 더 일찍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억눌려왔던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거짓 속에 빠져 살게 내버려 두셨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 사람과 얼마나 아름다운 미래를 그렸는지 아세요? 아빠는 제게 환상을 심어주고는 직접 그걸 깨부수셨어요. 아빠 스스로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제가 모든 감정을 쏟아낼 때까지 가만히 계셨습니다. 어떤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원망을 묵묵히 받아내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 소리칠 힘도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 하지만 서아야, 그거 아느냐? 전쟁에서는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내게 진실을 말했다면 내가 과연 침착하게 연기를 해낼 수 있었을까? 아니면 당장 저것들의 가면을 벗기려 들었을까? 그랬다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었을까? 저것들은 잡아떼고 네가 질투심에 망상하는 거라고 몰아갔을 거다. 그때 우리에겐 저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증거가 없었어. 저들은 어둠 속으로 숨어 모든 흔적을 지우고 다른 기회를 노렸을 거다. 그럼 우리는 언제든 뒤에서 칼을 맞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겠지. 그런 삶을 살고 싶으냐? 아버지의 말은 제 안의 분노의 불길을 잠재우는 진정제 같았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냥감이 덫에 완전히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무서운 인내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배신의 고통을 홀로 견디고 딸이 속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며 오직 단 하루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결혼식이어야 했어요? 저는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가 가진 증거들로 저들을 고소할 수도 있었잖아요. 법정? 아버지는 비웃었습니다. 법정은 저들을 사기 및 횡령죄로 처벌하겠지. 몇 년, 길어야 10몇 년 감옥에 갔다 오면 그만이다. 하지만 명예는 약혼자와 새어머니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내 딸의 명예는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거다. 비서 출신 여자에게 수백억을 횡령당한 진성그룹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될 테고 파트너들은 신뢰를 잃고 주가는 폭락하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강태준의 복수심, 그놈이 제 아버지를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그 원한은 영원히 씻겨나가지 않을 거다. 사람들은 여전히 진성그룹이 과거에 뭔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을 거라고 수군거리겠지. 나는 그런 승리는 원치 않는다. 나는 공개적인 심판을 원해. 어떤 거짓말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재판을. 아버지는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에서 두툼한 하객 명단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바로 이 결혼식이 가장 완벽한 무대인 이유다. 한번 봐라. 이 이름들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받아들었습니다. 수백 개의 이름이 반듯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척뿐만 아니라 진성그룹에 대출을 해준 모든 주요 은행의 은행장들, 국내외 투자자들과 전략적 파트너들, 그리고 수십 개의 주요 경제지와 언론사 대표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과거 아버지와 강덕수 사장의 친한 친구이자 파트너였던 분들, 15년 전 강덕수 사장의 몰락을 모두 지켜본 증인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습니다. 오늘 오후 이 나라의 모든 상류층이 이곳에 모일 거다. 그들은 단순히 내 결혼식을 축하하러 오는 게 아니야. 그들은 내 특별한 재판의 배심원들이 될 거다. 나는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할 거야. 그들이 한때 존경했던 자들의 진짜 얼굴을, 나는 언론이 저것들이 무너지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게 할 거다. 나는 이 사건이 감히 진성그룹에 맞서려는 모든 자들에게 값비싼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는 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강덕수의 죽음이 누구의 탓도 아닌 그 자신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할 거다. 등골을 따라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너무나 거대하고 대담했으며 또한 잔인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돈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수를 완전히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명예, 인격,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그는 저들의 가장 행복한 날을 최후의 심판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 손을 쓰면 적에게 절대 살아나갈 길을 남겨두지 않는 진짜 늙은 여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두려움과 함께 약간의 흥분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계속 연기해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실감나게 잠시 후에 저것들을 만나면 그 재산 신탁 선물에 정말 행복하고 감격한 척 해야 한다. 네가 완전히 설득당했고 그 운명의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해. 저들이 의심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마지막 미끼를 던져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안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배우였습니다. 아버지의 연극에 출연하는 배우, 그리고 제 인생을 짓밟은 자들에게 가장 화려하고 비참한 마지막 장면을 선사하기 위해 최고의 연기를 펼칠 것입니다. 무대는 세워졌고 관객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모든 계획을 듣고 나니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 자리를 명확한 목표와 굳은 결심이 대신했습니다. 더 이상 감상에 젖어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중해서 완벽하게 연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욕실에서 거의 1시간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부은 눈을 가라앉혔습니다. 거울 속 제 자신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이서와 행복에 넘치는 신부이며 완벽한 남편과 가정을 얻게 될 행운의 여자라고 그렇게 믿어야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2마리의 여우를 속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에서 나왔을 때 메이크업과 헤어팀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한유라 씨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립스틱 색깔부터 헤어스타일까지 꼼꼼하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이 결혼식을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아야, 나왔구나. 어서 이리 와 앉아. 내가 이 도시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모셔왔어. 오늘 네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여야지. 그녀는 제 손을 끌어 화장대 앞에 앉혔습니다. 그녀의 가식적인 관심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다 챙겨주시니 정말 든든해요. 이 바보, 내가 널 안 챙기면 누굴 챙기겠니? 유라 씨는 제 뺨을 가볍게 꼬집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근하게 느껴졌던 행동이 지금은 혐오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아, 근데 태준 씨 계약서는 잘 봤어? 그 사람 선물 어땠어? 그녀는 무심한 척 물었지만
이것이 그녀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척 두 뺨을 불켰습니다. 네, 봤어요. 태준 씨가 절 너무 놀라게 하고 감동시켰어요. 우리 둘의 미래를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유라 씨의 눈에 숨길 수 없는 기쁨의 빛이 스쳤지만 그녀는 곧 온화한 미소로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태준이, 널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자, 이제 메이크업 하다. 난 아래층에 내려가서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좀 볼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동료에게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점심 무렵 제가 웨딩드레스를 마지막으로 입어보고 있을 때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 뒤에는 강태준이 있었습니다. 그도 하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는데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지고 늠름해 보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려웠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악몽이라면, 만약 내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야, 우리 딸 오늘 정말 예쁘구나. 아버지가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연기 또한 완벽했습니다. 강서방, 자네 아내 될 사람 예쁘지 않나? 태준 씨는 다가와 저를 홀린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제 신부님은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저에게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며 제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 선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분의 아이디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재산 신탁에 동의해요. 태준 씨와 아버지 모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명은 숨길 수 없는 기쁨의 눈빛으로, 다른 한 명은 격려의 눈빛으로. 저는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태준 씨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가 금세 펴졌습니다. 말해봐. 네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들어줄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최대한 순진하고 진실되게 보이려 애썼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은 진성그룹 지분과 어머니가 남겨주신 땅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전부 아빠가 제 이름으로 관리해 주셨어요. 태준 씨가 저를 믿고 본인의 재산을 합치겠다고 한 것처럼 저도 제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요. 결혼식에서 우리가 서명한 직후 아빠가 모든 하객들 앞에서 그 재산을 우리 두 사람의 공동기금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이에 어떤 계산도 없이 정말 하나가 되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제 제안은 강력한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태준 씨의 눈에서 놀라움과 인에 미친 듯한 희열이 번지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던진 미끼가 이렇게 큰 대어를 낚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결혼 후 한참이 지나야 저를 설득해 조금씩 재산을 넘겨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지금 제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 미끼는 너무나 크고 매력적이어서 그의 모든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쯤 되면 거절할 수 없겠죠 라고 말하는 듯 탐색과 도발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늙은 여우인 아버지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고민하는 척 하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아쉬움과 관대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다 키운 딸은 소용없다더니. 알겠다. 아버지는 저와 태준 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너희 두 사람이 행복하다면 아빠는 동의한다. 오늘 오후 너희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내가 모든 하객들 앞에서 서아의 모든 재산을 두 사람의 신탁 기금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마. 너희에게 주는 내 결혼 선물이다. 아버님, 태준 씨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가와 아버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세상 최고의 장인어른이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서아,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감동적인 장인과 사위의 연극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경멸을 느꼈습니다. 물고기는 낚싯바늘을 완전히 삼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완벽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그의 애인이 이미 짜인 무대 위에서 춤추는 두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꼭두각시에 줄을 조종하는 사람은 바로 그가 지금 품에 안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연극은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인 저는 이 피비린내 나는 마지막 장면을 목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아 언니, 이제 시간 다 됐어요. 제 친한 친구의 딸인 어린 들러리가 수줍게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신랑님이랑 하객분들 모두 예식장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긴 웨딩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끌리며 기묘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하고 가장 행복하고 찬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무대로 나아가 원수와 마주하고 마지막 연기를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방을 나서자 아버지가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역시 격식 있는 턱시도를 차려입으셨는데 정말 위엄 있고 멋져 보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잠시 안타까움이 스쳤지만 이내 굳은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팔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채고 그 팔에 제 팔을 걸었습니다. 옷 너머로 단단하고 따뜻한 기운이 전해져 왔습니다. 준비됐느냐? 아버지가 우리 둘만 들릴 정도로 작게 물으셨습니다. 준비됐어요, 아빠. 저 역시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떨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빠의 연극을 볼 준비가요. 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긴 복도를 걸어 예식장이 마련된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일어나 우리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수와 감탄사가 끊임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천 송이의 하얀 장미로 만들어진 아치 아래 태준 씨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그 눈빛은 사랑과 소유욕 그리고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몇 분만 지나면 가장 탐스러운 먹잇감이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의 눈빛이라는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의 연극, 이제 곧 시작이야, 강태준. 아버지는 하얀 장미꽃이 빛뿌려진 길 위로 천천히 저를 이끌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가볍고 우아했으며 웨딩드레스 자락은 구름처럼 부풀어 뒤를 따랐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제게 쏟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경, 질투, 그리고 축복의 눈빛들. 저는 고개를 높이 들고 누구의 마음이라도 녹일 수 있을 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신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제 미소 속에 숨겨진 냉혹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단상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멈춰섰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한번 보고 더없이 환한 미소로 기다리고 있는 강태준을 보았습니다. 식순에 따라 아버지는 제 손을 신랑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아 태준 씨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서방. 아버지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내 가장 소중한 딸을 자네에게 맡기네. 나를 대신해서 남은 평생 이 아이를 사랑하고 아껴주게 약속드립니다. 아버님.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서아를 지키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태준 씨는 진심 어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승자의 암시가 담긴 손짓으로 제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저는 그저 순종적이고 믿음 가득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 연극은 정말이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주례와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가족의 오랜 친구인 주례 선생님은 사랑과 결합에 대한 감동적인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쓰디쓴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정절과 믿음에 대한 아름다운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끝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앞줄을 힐끗 보았습니다. 한유라 씨가 가장 가까운 친척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가볍게 화장한 얼굴로 손수건을 들어 눈가를 살짝 닫고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에서 감격한 어머니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천사의 탈을 쓴 악마. 저는 한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많은 얼굴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신랑 강태준 군은 신부 이서아 양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보살피며 아내에게만 정절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태준 씨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감정이 넘쳤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누구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게 만들 만큼 깊은 사랑이 담긴 눈빛을 보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신부 이서아 양은 신랑 강태준 군을 남편으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보살피며 남편에게만 정절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까? 예식장 전체가 제 대답을 기다리며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거짓말을 해야 하는 순간, 저는 태준 씨의 눈을 똑바로 보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입가의 미소가 사라지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했습니다. 오직 저와 아버지만이 이 맹세가 결혼의 시작이 아니라 종말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 태준 씨는 어린들러리의 손에서 결혼 반지를 받았습니다.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제 왼손을 잡고 약지에 천천히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 반지와 함께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 그는 달콤하고 매혹적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저 역시 남자 반지를 들어 그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참 아름다웠지만 악마의 손이었습니다. 이 반지와 함께 저 또한 맹세합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렸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당신에게 안겨줄 것을. 반지 교환이 끝나자 주례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특별한 순간이 있겠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과 신뢰의 증표입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연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준 씨가 신호를 보내자 정장을 차려입은 비서가 고급 만년필과 혼전 재산, 신탁 계약서를 은쟁반에 받쳐들고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태준 씨는 마이크를 잡고 자랑스럽고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객 여러분, 그리고 아버님과 사랑하는 제 아내 서아에게 오늘 저는 서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 외에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사이의 모든 재산의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는 제가 서아에게 바치는 저의 진심이자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우리가 함께 여기에 서명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분리될 수 없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굳건한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는 저를 향해 펜을 내밀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숨을 죽였고 모든 플래시와 카메라 렌즈가 우리를 향했습니다. 아래에 앉은 유라 씨는 두 손을 꽉 쥐고 기대감에
눈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대 한쪽 구석에 서 계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저처럼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예식 내내 가장 환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의 손에서 펜을 받았습니다. 금으로 된 펜촉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를 한번 보고 두 개의 빈 줄이 우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계약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제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습니다. 제 차가운 펜촉이 하얀 종이에 닿기 직전 아주 작은 간격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곁에 선 강태준의 기대에 찬 거친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곁눈질로 보니 앞줄에 앉은 한유라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공간이 숨을 죽인 듯 고요했고 수백 쌍의 눈이 제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서명하고 제 모든 재산과 미래를 원수의 손에 넘기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겼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저는 아무도 모르게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잠깐. 그때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지며 팽팽한 침묵을 갈랐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안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일제히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진성 회장님이 무대 뒤편에서 천천히 중앙으로 걸어 나오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딸을 시집 보내는 온화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곧 판결을 내릴 판사처럼 냉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자신감 넘치게 걸었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어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강태준과 한유라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입가의 미소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태준 씨가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더듬거렸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짓을 하시려는 겁니까? 아버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곧장 음향 담당자에게 가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두 사람과 하객, 여러분의 중요한 순간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딸이 이 운명적인 계약서에 공식적으로 서명하기 전에 저 역시 아버지로서 이 어린 부부의 행복을 축하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우리 모두 제 예비 사위와 사랑하는 아내가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깊은 사랑을 바쳤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의 말에는 비꼼과 암시가 가득했고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타이밍에 무슨 기념 영상이란 말인가? 왜 이 회장님의 말투가 저렇게 이상하단 말인가? 태준 씨와 유라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죄를 지은 자의 직감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유라 씨는 서둘러 일어나 무대로 올라오려 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시면 나중에, 오늘은 아이들 좋은 날이잖아요. 앉아. 아버지는 돌아보며 유라 씨를 향해 번개 같은 눈빛을 쏘았습니다. 당신 연극은 천천히 감상하도록 해. 아버지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유라 씨는 겁에 질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술팀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작해. 예식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이 회장님이 대체 무엇을 보여주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LED 스크린에 어젯밤 저희 집 2층 복도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주인공 강태준과 한유라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더니 함께 아버지의 침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제가 문틈으로 목격했던 그 끔찍한 영상이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재현될 참이었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갑자기 침실 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샹들리에에 교묘하게 숨겨진 또 다른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화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예비 사위와 신부의 새어머니가 함께 침실로 들어가는 것을 본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술렁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태준 씨와 유라 씨는 말 한마디 없이 굶주린 두 마리의 짐승처럼 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서로를 탐했고 태준 씨의 손은 탐욕스럽게 유라 씨의 옷을 찢었으며 그녀는 음란하게 신음하며 그의 셔츠를 벗겼습니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그들은 아버지의 침대, 아버지와 그녀의 결혼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최고 해상도의 거대한 LED 스크린은 모자이크 하나 없이 그들의 병적이고 혐오스러운 모든 행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신음소리, 서로의 귓가에 속삭이는 저속한 대화까지 숨겨진 마이크를 통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아, 태준 씨, 더 빨리.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유라 씨, 당신은 정말 요물이야. 이러니 내가 당신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지. 천천히 해. 우리에겐 오후 내내 시간이 있잖아. 그 늙은이는 밤늦게나 들어올 테니. 서아는 걔가 갑자기 돌아오면 어떡해요? 걱정 마. 그 멍청한 애. 내가 지방 출장 보냈어.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다고. 내일 결혼식 끝나고 계약서에 사인만 받으면 이 집의 모든 건 우리 거야. 그때 가서 걔랑 이혼하고 우리는 멀리 떠나버리는 거지. 그들의 대화는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공간을 갈랐습니다. 예식장은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수군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비명과 혐오스러운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능한 신랑, 현숙한 새어머니의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 자리에는 비열한 음모를 꾸민 용납할 수 없는 관계의 두 인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유라는 어느새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강태준, 그는 제 옆에서 시체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 이후 예식장은 여전히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목격한 일에 대해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전문 사기꾼의 이성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는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제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제 웨딩드레스 자락을 붙잡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서아야,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저 여자가 날 유혹한 거야. 난 그냥 순간의 실수였어. 저 여자한테 홀렸던 거라고. 제발 날 믿어줘.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제발 날 용서해줘. 여러분, 제발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참회의 연극을 펼쳤고 모든 죄를 자신의 공범이자 애인인 한유라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유라는 미친 상태에서 분노 상태로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얼룩지고 머리가 헝클어진 얼굴을 들고 태준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강태준, 이 개자식,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널 유혹했다고. 이 집 재산만 차지하면 저 멍청한 년 버리고 나랑 함께 하겠다고 맹세한 건 너 아니었어? 이 비겁한 놈. 두 배신자의 막장 드라마에 하객들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연극이 단순한 애정 문제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들이 이 사건을 단순한 삼각관계로 만들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해라. 아버지가 나직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두 사람의 말싸움을 끊었습니다. 너희들의 죄는 음란함과 배신에서 그치지 않는다. 진짜 연극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아버지는 몸을 돌려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대 뒤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엄숙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한 명은 진성그룹의 재무이사인 남 이사님으로 20년 넘게 아버지를 모신 분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그룹 법무팀장인 민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두 핵심 인물의 등장은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날카로운 직업적 감각을 가진 기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가족 스캔들이 아니라 엄청난 경제 스캔들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카메라와 마이크를 무대로 향하고 모든 순간을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남 이사님이 아버지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하객 여러분께 그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진성그룹의 재무이사 남상현입니다. 오늘 저는 하객으로서가 아니라 한유라 씨와 강태준 씨와 관련된 중대한 재무 비리를 공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유라 씨와 태준 씨의 얼굴은 다시 한번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현장이 발각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음모가 드러났다는 것을. 계속해서 스크린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 이사님이 말했습니다. LED 스크린이 다시 한번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정적인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서류, 숫자, 그리고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남 이사님은 또렷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한유라 씨는 지난 2년간 복지재단 관리자 직책을 악용하여 총 2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그룹의 자선기금에서 비밀리에 횡령했습니다. 200억 원, 이 숫자에 예식장은 경악의 탄성으로 폭발했습니다. 이건 좀도둑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횡령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민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이 돈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된 후 강태준 씨의 V테크라는 회사 운영 자금으로 투입되었습니다. V테크는 사실상 사기 모델에 불과합니다. 어떤 실질적인 가치도 창출하지 못하고 오직 뒷사람의 돈으로 앞사람의 이자를 막아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죠. 그리고 이 유니콘 기업 연극을 유지시킨 주된 자금원이 바로 한유라 씨가 진성그룹에서 횡령한 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강태준 씨는 이진성 회장님의 돈으로 완벽한 가면을 쓰고 회장님의 딸을 속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이 혼전 재산 신탁 계약을 통해 이 가족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치밀하고 잔인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태준 씨와 유라 씨를 경멸과 혐오가 섞인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난봉꾼이 아니라 기업가와 현모양처의 탈을 쓴 기생충이자 흡혈귀였습니다. 태준 씨는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포는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깨끗한 줄 알아? 이진성, 여기서 위선 떨지 마. 15년 전에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짓까지 하지 않았어. 전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살인자야. 그래, 내가 다 계획했다. 태준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신 딸에게 접근한 것도 한유라를 이 집에 들인 것도 전부 내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알아? 바로 이 위선자 이진성이 내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이다. 15년 전 그는 내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리고 횡령죄를 뒤집어 씌운 뒤 프로젝트를 독차지하고 아버지를 자살로 내몰았다. 그는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가족, 명예, 미래까지. 여러분, 말해보시오. 이런 원한,
갚아야 마땅하지 않소. 내가 한 모든 일은 단지 내 아버지를 위한 정의를 되찾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벌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저 인간 이진성이다. 그의 말은 힘이 있었고 비통함이 가득해 군중들 사이에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과거를 잘 모르는 몇몇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아버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회장이 과거의 비열한 수법으로 경쟁자를 제거했을까? 이 복수극에 다른 내막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한유라는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서둘러 태준 씨 곁으로 기어가 울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전부 저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태준 씨는 단지 아버지를 위해 정의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그들은 판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을 비극적인 복수극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진실과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서려 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태준 씨의 비난에도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비극의 주인공 연기를 끝낼 때까지. 태준 씨의 절규와 유라 씨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예식장이 의심의 분위기에 잠겼을 때 아버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태준 씨가 아닌 군중들, 특히 과거의 사건을 잘 아는 옛 친구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정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수군거림을 잠재울 만큼 힘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네는 자네 아버지 강덕수를 위해 정의를 되찾고 싶다고 했지. 좋다. 오늘 바로 여기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네가 그토록 원하던 정의를 보여주겠다. 아버지가 신호를 보내자 거대한 LED 스크린이 다시 한번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상도 서류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소리가 약간 지직거렸지만 내용은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5년 전 아버지의 목소리, 더 젊었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강 사장, 나는 자네를 형제라고 생각했네. 이 돈, 적은 액수가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주게. 자네가 가져간 거 맞나? 인정하고 돌려주기만 하면 내가 다 덮어주겠네.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곧이어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덕수, 태준 씨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만하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이 사장, 사람 잡지 말게. 자네가 뭔데 감히 날 의심하나? 혹시 자네가 빼돌리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닌가? 내가 자네가 뒤에서 하는 짓들 모를 줄 알아? 녹음은 팽팽한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강덕수 사장이 회사 돈으로 별장을 사고 내연녀에게 외제차를 사준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그는 끝까지 부인하며 오히려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나와 자네 아버지의 마지막 대화였다. 나는 그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는 거절했지.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가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후에 감사팀이 찾아낸 것들이다. 화면은 누렇게 바랜 낡은 서류철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고해상도로 스캔되어 글자 하나, 도장 하나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강덕수 사장이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자신의 유령 회사들과 계약한 위조 서류들과 계약서들이었습니다.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그의 해외 은행 계좌 내역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증거, 손으로 쓴 유서가 나타났습니다. 강덕수의 익숙한 필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사장, 내가 틀렸네. 탐욕이 내 눈을 멀게 했어. 내가 자네의 믿음을 저버렸고 모든 것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네. 더 이상 자네와 내 아내, 아들을 볼 면목이 없네. 모든 죄는 나 혼자 짊어지고 가겠네. 부디
나를 용서하고 남은 내 가족들을 도와주게. 진실은 흑백처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강덕수는 누구에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진짜 얼굴이 드러났을 때의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강태준이 만들어낸 비장한 복수극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정의를 찾는 효자가 아니라 그저 죄인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얼어붙은 채 스크린 속 유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가짜야. 전부 가짜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그는 구원을 찾듯 객석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옛 친구들을 향해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아저씨들,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사실 아니죠. 우리 아빠 억울한 거 맞죠? 백발이 성성한 한 노신사, 아버지와 강덕수 사장 모두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태준 씨를 연민과 엄격함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아, 우리는 15년 전에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단다. 이 회장님이 내 아버지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내 아버지가 스스로 그 길을 택한 거야. 너는 내 아버지의 과오를 갚으며 살았어야지. 이렇게 더 깊은 죄에 빠져서는 안 됐다. 네가 내 아버지의 얼굴에 다시 한번 먹칠을 한 게야. 어른의 말은 태준 씨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린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로 쓰러져 목에서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망쳐버린 맹목적인 증오심에 그의 복수극은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닌 적나라하고 치욕스러운 진실로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진실은 법정이 아닌 바로 양심과 대중 앞에서 심판받았습니다. 강태준의 미친 웃음소리가 여전히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완전한 몰락을 알리는 처절하고 절망적인 소리였습니다. 예식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눈앞에서 펼쳐진 비극에 압도당했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고 그 결말은 어떤 영화보다도 비참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대 위에서 완전히 무너진 원수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승자의 희열이 아닌 깊은 피로와 슬픔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마 이 순간 아버지는 옛 친구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침묵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연극의 막을 단호하고 철저하게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목소리, 판결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객 여러분, 제 딸의 기쁜 날을 이런 공개 재판으로 만들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어떤 악성 종양은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온몸으로 퍼져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오늘 저는 제 가족과 진성그룹을 지키고 과거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아야, 미안하다. 그리고 아버지는 군중을 향해 똑바로 말했습니다. 저 이진성, 진성그룹 회장은 이 결혼을 공식적으로 취소함을 선언합니다. 아버지의 선언은 천둥 소리와 같았고 사람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파혼, 예상된 결말이었지만 당사자의 입에서 직접 나오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유라 씨와 강태준 씨의 사기, 재산 탈취,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저희는 정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자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대 양옆과 정문에서 검은 제복을 입은 보안팀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진성그룹의 전문 경호팀으로 아버지가 미리 배치해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무대로 올라와 하객 구역과 범죄자 구역을 분리하는 견고한 방어선을 만들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건화. 태준 씨는 광기에서 공포로 상태가 바뀌어 거구의 경호원 2명이 자신을 제압하자 발버둥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결혼식장이야. 당신들 사람을 체포할 권리 없어. 체포하는 게 아닙니다. 경호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강태준 씨와 한유라 씨를 잠시 붙잡아 두는 것뿐입니다. 모든 절차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어느새 정신을 잃었던 한유라도 2명의 여자 경호원에게 양팔을 붙들려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눈앞의 광경을 보더니 울부짖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강태준 저 사람이 시킨 거예요. 제가 속았어요. 제발요. 하지만 모든 애원은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차갑게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객들 사이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하객처럼 보이지 않는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들이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강태준, 이 개자식, 내 돈 갚아.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결혼식 끝나면 빚 다 갚는다고 했잖아. 이 사기꾼아. 알고 보니 그들은 태준 씨의 채권자들, 그가 거액의 빚을 진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 역시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로 결혼식에 초대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태준 씨를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보안팀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이제 현장은 액션 영화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신랑과 새어머니는 체포되고 사채업자들은 빚을 독촉하고 하객들은 공포에 질려 출구를 찾으려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중심에는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제압당하는 강태준의 모습, 처절하게 우는 한유라의 모습, 소리치는 사채업자들의 모습,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내일 이것은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할 것이고 상류층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등 뒤로 물러서서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제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이 혼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너무나 어울리지 않고 서글퍼 보였습니다. 제 결혼식은 심판의 무대가 되었고 공개 재판이 되었으며 온 세상이 구경하는 서커스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 고통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악몽은 지나갔고 연극의 막은 마침내 내려졌습니다. 그 막 아래에는 거짓된 사랑과 맹목적인 복수심, 그리고 스스로 인생을 파멸시킨 두 인간의 미래가 함께 묻혔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느새 먹구름이 몰려와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늘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려는 듯이 그날 오후의 비는 폭포수처럼 맹렬하고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마치 하늘도 방금 드러난 모든 추악함과 거짓을 씻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비극적인 결혼식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끝났고 상류층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룹 보안팀이 강태준과 한유라를 제압한 직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신랑은 흙탕물이 튄 하얀 턱시도를 그대로 입고 있었고 새어머니는 눈물과 빗물에 화장이 번져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습니다. 그들은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 고함과 언론의 끊임없는 플래시 세례, 그리고 수백 명의 경멸과 연민이 섞인 시선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고 두 주연 배우는 자신들의 연기에 대해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피곤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집한 명백한 증거들과 결혼식에 참석했던 증인들의 증언으로 강태준과 한유라는 더 이상 죄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한유라는 강태준에게 이용당하고 감정적으로 조종당했다고 울며 호소했고, 강태준은 한유라가 자신의 복수심을 이용해 재산을 탈취하려는 주범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녹음 파일, 영상, 그리고 명백한 자금 흐름 증거 앞에서 그들의 모든 변명은 우스꽝스러워졌습니다. 사건은 6개월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은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피해자이자 중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앉아 피고인석에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니 더 이상 증오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허함과 피로만이 남았습니다. 강태준은 초췌했고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한때 멋졌던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자신감 넘치던 교활한 눈빛 대신 넉나간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유라는 깡말라 한때의 화려한 미모는 온데간데 없고 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자신들의 모든 죄와 비열한 음모를 낱낱이 밝히는 공소장을 들었습니다. 조직적인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법원은 매우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범 강태준은 무기징역, 적극적 공범인 한유라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피해 복구를 위해 몰수되었습니다. 유령 회사였던 V테크는 파산 선고를 받았고 채권자들은 허망하게 돈을 날렸습니다. 탐욕과 맹목적인 증오의 대가는 철창 안에서 인생 전체를 묻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고를 듣는 순간 한유라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 강태준은 핏기 없는 얼굴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마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15년간 공들여온 계획이 이렇게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성그룹은 아버지의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위기 대응 덕분에 명예 손상은커녕 오히려 이미지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딸의 결혼식에서 직접 사기 음모를 폭로한 아버지의 행동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리더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파트너들과 투자자들은 진성그룹의 투명성과 견고함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그룹은 한유라가 횡령한 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했고 아버지의 명예와 15년 전 강덕수 사장 사건의 진실 또한 깨끗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은 아버지가 가해자가 아니라 맹목적인 복수심의 피해자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제 삶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지만 예전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호기심과 동정의 눈으로 보는 곳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명상을 배우며 보냈습니다. 강태준이 그토록 좋아했던 긴 머리를 자르고 개성 있고 강인한 느낌의 단발머리로 바꿨습니다. 과거를 사랑에 약하고 순진했던 이서아의 이미지를 잘라내고 싶었습니다. 모든 풍파를 겪은 아버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하셨습니다. 이전처럼 차갑고 멀게 느껴지지 않았고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가끔 두 사람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속임수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결혼에 대한 죄책감.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척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사람의 마음에 대해, 인생의 복잡함에 대해 가장 값비싼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남자의 카리스마와 결단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제 마음의 상처도 점차 아물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강태준과 한유라의 모습도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 제가 나아갈 길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고 싶지도 않았고
그저 즐기기만 하는 재벌집 딸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겪은 폭풍은 제 안에 새로운 사람을 빚어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날카로우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 제 인생의 한 챕터가 공식적으로 끝났고 이제 제 손으로 새로운 장, 폭풍 뒤의 새벽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이 세상의 전부라 믿던 꿈 많고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선 저는 굳은 의지가 담긴 눈빛과 자신감 있는 미소, 그리고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를 가진 29살의 여성이었습니다. 인생 첫 번째의 큰 충격은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가 더 강하게 다시 태어나도록 돕는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진 뒤 저는 여행을 가거나 휴식을 취하는 대신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사가 아닌 바로 아버지의 회사 진성그룹에서 처음에는 프로젝트 개발팀의 평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장 딸이라는 꼬리표 덕분에 이 자리에 왔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으로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고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모든 보고서를 읽고 모든 프로젝트를 연구했으며 먼 곳으로 출장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땡볕 아래 공사 현장에서 구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날카로운 사업 감각과 현대적인 마케팅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제 노력은 곧 결실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 혁신적인 사업 전략을 제안했고 그룹이 여러 대형 입찰에서 승리하고 새로운 분야로 시장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단 1년 만에 저는 평사원에서 그룹의 최연소 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직원들도 이제는 모두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저를 철의 여인, 진성그룹의 강철 장미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몸에 꼭 맞는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짧은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했습니다. 저는 진성그룹 타워 최고층,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제 사무실의 대형 거울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실패한 신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젊은 리더의 모습만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회의실에 모든 분들이 도착하셨습니다. 비서가 노크하며 알렸습니다. 바로 가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는 훨씬 차분하고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제 아버지 뻘되는 이사들과 임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과 같은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주재자석, 이전에는 오직 아버지만이 앉으셨던 그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아버지도 참석하셨지만 그는 방 한쪽 구석의 겸손한 자리에 앉아 고문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자랑스러움과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심하고 평생의 결실을 제게 넘겨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확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남아 시장 확장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 전략 프로젝트는 향후 10년간 진성그룹의 위상을 결정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제안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신감 있고 유창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제시하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랑밖에 모르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과 숫자, 그리고 거대한 계획을 다루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회의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제 계획은 이사회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넓은 회의실에 저와 아버지만 남았을 때 아버지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좀처럼 하지 않으시던 행동이었습니다. 너 정말 잘했다, 서아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간 메어 있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늘에 계신 내 엄마도 분명 널 아주 자랑스러워할 거다. 감사합니다, 아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 그날의 폭풍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영원히 날지 못하는 아기 새였을 거예요. 모든 건 다 지나갔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잘 살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그룹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하지만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일 때문에 내 자신의 행복을 잊지는 말아라. 나는 언젠가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고 지켜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길 바란다. 저는 도시의 불빛이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알아요, 아빠. 하지만 이제 제 행복은 더 이상 어떤 남자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제 행복은 제 삶의 주인이 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진성그룹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랑은 인연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여전히 아주 잘 살 거예요. 저는 폭풍우를 겪었고 넘어졌으며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더 강하고 더 단단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 인생의 새벽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여성의 가치는 곁에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립성, 주체성,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용기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행복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요. 저 밖의 하늘은 여전히 넓고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미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압니다.